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파리 중심과 샹젤리제 거리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간판이 불타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아무도 예상 못한 물건들이 줄지어 팔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정체불명의 포장지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노년층조차 줄을 서며 입을 모아 이제는 이게 더 낫지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선택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왜 갑자기 그걸 찾기 시작한 걸까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데린 로웰린입니다. 영국 출신이지만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큰 기업인 삼성에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유럽에서 삼성 휴대폰과 TV를 판매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괴롭히는 비밀이 있답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정말 좋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늘 제 창문 밖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가 보여요. 보통은 행복한 관광객들과 고급 상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은 화난 사람들이 모든 곳에 있네요. 몇몇은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 매장에 물건을 던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차가운 유리에 코를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가자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물어뜯었죠. 연기 냄새가 코를 채웠어요. 멀리서 맥도날드 간판이 불타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소리치며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서 온 새로운 세금 때문이야, 그가 말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물건에 큰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우리 프랑스인들은 화가 났지. 이제 미국 제품은 더 이상 사지 않을 거야.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동네를 걸어 다녔어요. 식료품점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미국 제품이 있던 선반의 절반이 비어 있었죠. 코카콜라도 오레오 쿠키도 미국 시리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신 무엇을 살까? 궁금했어요. 모퉁이를 돌자 두 여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어 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고요? 정말로? 제 마음속으로는 한국 제품이란 그저 쉽게 망가지는 싼 전화기와 가전제품일 뿐이었죠. 삼성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였어요. 한국 제품은 괜찮지만 미국이나 유럽 제품만큼 좋지는 않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르세 생제르맹이라 불리는 지역 시장이 이곳에서 멀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그랬듯이 붐비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 탄산음료가 있던 선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그곳은 봉봉이라는 프랑스 음료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옆에 일본 라면이 있던 자리에 한국에서 온 신라면이라 불리는 밝은 빨간색 포장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명한 프랑스 빵 옆에 한국 김밥 키트라고 표시된 패키지와 비비고 김치라는 무언가가 담긴 병들이 있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진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라면 패키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사용법은 5가지 언어로 제공되었죠. 심지어 포장도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들 정말 좋아요.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젊은 어머니가 같은 라면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매운데 너무 맵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사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요. 미국 회사들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이후로 신경 쓰는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게 느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라면을 다시 내려놓았지만 제 머릿속은 빠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 제품에 대해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은 카페에서 제 친구 아폴로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프랑스 정치대학에서 가르치며 이런 것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이 한국 제품들은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차를 저었습니다. 카데린, 이것은 단순히 미국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세계의 종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쇼핑 선택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의 종류에 투표하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은 차가운 물이 튀는 것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쇼핑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폴로니의 말이 맞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제품 뒤에 있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고 한국 제품들이 실제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생각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것은 저를 조금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흥미롭게 느껴졌죠. 아마도 제가 한국 제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직접 진실을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배에 이상한 느낌을 가진 채 잠에서 깼어요.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죠. 걱정과 섞인 흥분 같은 것이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본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군요. 재빨리 옷을 입고 삼성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다르게 보였답니다. 안에서는 동료들이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시위와 우리 일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제품은 그냥 미국 제품만큼 좋지 않아. 사람들이 진정되면 다시 미국 물건을 살 거야. 이제 그 말이 제 귀에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네요. 아침 회의에서 우리 상사는 삼성이 유럽에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한국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럽인들은 우리 디자인이 지루하고 제품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해야 해. 저는 조용히 앉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을 좋아했던 그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는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한국 제품을 선택했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전에 가보지 않았던 다른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시장은 파리의 한인 동네에 있었죠. 파리에서 몇 년 동안 살았지만 여기 와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시장은 어제 것보다 작았지만 다채로운 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향신료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천장의 스피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죠. 처음에는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카운터 뒤에서 노부인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처럼 생긴 작은 케이크를 정리하고 있었죠. 처음 오셨나요? 그녀가 서툰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녀는 물고기 모양의 케이크 하나를 내밀었어요. 케이크는 제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안에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디저트와도 다른 맛의 달콤한 팥이 들어 있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맛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녀는 자랑스러움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작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패키지를 만지고 라벨을 읽었습니다. 쌀종이로 만든 마스크들이 있었어요. 재활용된 커피 찌꺼기로 만든 커버의 노트북들.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만든 장난감들이 있었죠. 각 제품 옆에는 작은 이야기 카드가 놓여 있어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규모 한국 기업들이 지구에 친절하게 대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급여를 지급했죠. 그들은 동물에게 제품을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과일 주스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보통 버려질 못생긴 과일로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였죠. 시장 뒤쪽에서는 다채로운 양말 진열대를 발견했습니다. 각 쌍에는 재미있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어요. 태그에는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양말이 필요한 아이에게 또 다른 한 켤레가 간다고 설명했답니다. 한국 시장을 떠날 때쯤 제 쇼핑백은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은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들은 형편없이 만들어진 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관심과 영리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사려 깊은 물건들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쇼핑이 투표와 같다는 아폴로니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알지 못하는 제가 본 모든 훌륭한 한국 제품들에 대해 생각했죠. 노트북을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유럽인들이 이런 제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삼성 휴대폰과 TV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국의 모든 작고 멋진 것들 말이죠. 글을 쓰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에 대해 흥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삼성에서의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 제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였답니다. 저는 자정까지 계획을 그리고 목록을 만들며 깨어 있었어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다채로운 한국 제품으로 가득 찬 선반이 있는 상점을, 각각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상점을 꿈꿨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한국 제품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직장에서는 삼성에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해서 유럽인들이 모르는 놀라운 것들을 만드는 모든 작은 한국 회사들로 향했답니다. 나흘째 아침, 저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깼어요. 창밖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치 달리기를 한 것처럼 심장이 뛰고 있었죠. 밤사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삼성에서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1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뒤퐁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삼성을 떠나겠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말했어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퐁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죠. 미쳤소? 이건 좋은 급여의 안정적인 직업이요. 어디로 갈 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유럽인들이 작은 한국 회사들과 그들의 제품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요. 그가 웃었지만 친절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카데린, 당신은 한국인조차 아니잖소. 여기서 우리가 판매하는 것 외에 한국 제품에 대해 뭘 알고 있어? 그의 말이 따끔했지만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한국 제품과 관련해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뒤퐁 씨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소식이 빨리 퍼졌더군요. 몇몇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손 뒤에서 속삭였죠. 제 친구 토마스가 제 책상까지 저와 함께 걸었어요.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 제품에 대한 항의는 오래가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몇 달 안에 잊을 거야. 아마도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저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수년 만에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제 계획을 말했을 때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게 좋은 경력을 벌이는 것에 대해 투덜거리셨죠. 하지만 이 사업을 뭐라고 부를 거니? 어머니가 훌쩍이며 물으셨어요. 전화기에 대고 미소 지었습니다. 온 서울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말했죠. 영어로는 특이한처럼 들리지만 또한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려운 전화 통화 후 저는 노트북을 들고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가 취해야 할 모든 단계를 적었어요. 제 저축 계좌에는 조심한다면 6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어요. 또한 회사를 떠난 것에 대한 삼성의 지급금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죠. 다음 날 저는 임대할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파리는 비쌌지만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예쁘지는 않았어요. 벽은 페인트가 필요했죠. 걸을 때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큰 창문으로 많은 빛이 들어왔고 임대료는 예상보다 낮았어요. 창고 주인, 덥수룩한 눈썹을 가진 노인은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을 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 제품? 여기 파리에서? 그가 턱을 긁었어요. 그 공간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소. 가질 수 있어. 우리는 악수를 했고 갑자기 저는 제 사업을 위한 장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가면서 제 다리가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웹사이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간단한 웹사이트 빌더를 찾았어요. 한국 국기처럼 파란색과 빨간색을 제 색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웹사이트 상단에 이렇게 입력했죠. 온 서울 한국 혁신의 심장을 발견하세요. 다음 한 주 동안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제 아파트 바닥은 종이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가끔은 식사를 잊기도 했죠. 수면도 잊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 회사들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수십 개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대부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바로 거절했죠. 몇몇은 질문했지만 그 후에는 침묵했어요. 특히 낙담하게 된 어느 날 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이메일을 받은 한국인 비누 제조업자였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흥미롭네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비누는 전통적인 한국 재료와 지속 가능한 포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안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며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쇼핑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그들은 좋은 이야기와 좋은 가치를 가진 제품을 원합니다. 통화가 끝날 때쯤 그녀는 몇 가지 샘플을 보내주기로 동의했어요. 그저 작은 회사 하나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올림픽 메달을 딴 것처럼 느껴지며 작은 아파트 주위를 춤추듯 돌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의 어지러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곳에 종이들, 빈 커피컵들,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열려있는 컴퓨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위험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저는 정확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두 달이 흐릿한 것처럼 날아갔어요. 매일 저는 태양과 함께 일어나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일했답니다. 오래된 창고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벽을 하얗게 칠했어요. 제 손은 며칠 동안 페인트로 뒤덮였고 심지어 머리카락에도 묻었더군요. 창고의 앞부분은 상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목공 기술을 아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나무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뒷부분은 중고가게에서 찾은 테이블과 의자로 워크숍과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될 거였죠. 이제 제 전화는 항상 울렸어요. 첫 번째 한국 비누 제조업자가 저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한 후 다른 이들도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물질 없이 재배된 허브를 사용하는 차 회사였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아름다운 종이로 바꾸는 노트북 제조업체. 싱글맘을 고용하고 그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장난감 회사였답니다. 한국에서 새 패키지가 도착할 때마다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의 아이처럼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점점 커지는 선반의 제품을 정리했습니다. 각 아이템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그 이야기를 전했죠. 누가 만들었는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나 지구에게 좋은지 말이에요. 가장 힘든 날은 돈에 대해 걱정할 때였어요. 제 저축은 매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아끼기 위해 많은 밤에 쌀과 콩으로 저녁을 먹어야 했죠. 때때로 부모님과 옛 상사가 옳았는지 궁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이 큰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아이디어에 흥분한 한국 회사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을 받거나 상점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는지 보면 희망이 돌아왔답니다. 어느 아침 특별한 패키지가 도착했어요. 전통 한국 천 아이템을 만드는 노부인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채로운 주머니, 가방, 그리고 보자기라고 불리는 포장 천들이 있었죠. 각각은 손으로 꿰매어져 있었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밝은 패턴이었어요. 조심스러운 영어로 쓰인 편지가 패키지와 함께 왔습니다. 제 할머니는 제가 8살 때 바느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는 73세이고 제 손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각 스티치에 담겨 있답니다. 제 작품을 유럽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제 벽에 걸었어요. 두렵거나 피곤할 때마다 다시 그것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2달의 고된 작업 끝에 온 서울은 열 준비가 되었어요. 제 웹사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선반은 채워졌죠. 한국 요리 글쓰기 공예에 관한 주간 워크숍을 계획했어요. 지역 신문에 작은 광고를 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저축을 썼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상점에서 늦게까지 머물렀어요. 달빛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은빛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각 제품을 만지며 이미 반듯한 아이템들을 정리하며 돌아다녔죠. 내일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파리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아이템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면 어떡하지? 제 상점 한가운데 바닥에 앉았어요. 이 꿈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제 돈, 제 시간, 제 마음이요. 내일은 그것이 가치 있었는지 보여줄 것이었죠. 개업일 아침 저는 2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한국 녹차를 우려내고 방문객들이 시도해볼 수 있도록 작은 컵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가격표를 확인했죠. 바닥을 3번이나 쓸었어요. 정확히 10시에 앞문을 열고 영업 중으로 표지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습니다.
10시 45분에 문이 마침내 제가 걸어둔 종소리와 함께 작게 열렸어요. 회색 머리의 노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한국 상점이 이곳인가요? 그녀가 물었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네, 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천 주머니 중 하나를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재질을 느끼는 동안 저는 숨을 참았어요. 제 손녀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해요. 다음 주가 생일이랍니다. 그녀는 주머니와 한국 페이스 마스크 세트를 구매했어요. 제 첫 번째 판매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재활용 종이에 그녀의 아이템을 포장하고 3번이나 감사를 표했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온 서울을 방문한 사람은 단 9명 뿐이었어요. 그날의 총 매출은 겨우 45유로였습니다. 내일의 경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였죠. 하지만 문을 닫으면서 중요한 것을 기억했어요. 그 9명 모두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들 모두 제 상점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하겠다고 했죠. 한 여성은 심지어 곧 김치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할 것인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문을 잠그고 제 작은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파리의 9명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웠답니다. 9명이 한국 장인 정신의 품질을 만지고 느꼈죠. 9명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일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온 서울의 둘째 날 15명이 제 가게를 방문했어요. 셋째 날에는 23명이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파리 외곽의 제 작은 한국 상점을 발견했답니다. 소문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퍼져가고 있었어요. 토요일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김치 만들기였죠. 누가 등록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10자리가 모두 빠르게 채워졌어요. 근처에 사는 한국인 할머니를 고용해 수업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그릇, 산더미 같은 배추, 고춧가루 봉지를 가져왔죠. 워크숍이 끝날 무렵 모두의 손은 빨갛게 물들었고 가게 전체가 맵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직접 만든 김치 항아리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한국 서예를 제공했어요. 다시 모든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계절 한국차 시음회였죠. 같은 결과였어요. 완전히 만석이었답니다. 사람들은 단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개업 후 3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오후 카메라 크루를 동반한 여성이 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의 가장 큰 TV 채널 중 하나인 프로듀서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미국 세금 위기 이후 유럽인들의 쇼핑 습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관한 특별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이 가게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 인터뷰해도 될까요? 인터뷰어가 질문을 하는 동안 카메라는 저를 응시하는 거대한 눈처럼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가슴으로부터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한국 제품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의심에서 믿음으로의 제 여정을 기억하며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쇼핑은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제품은 더 이상 단지 저렴한 대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야기와 의미가 담긴 가치 있는 선택이지요. 카메라 크루에게 가게를 보여주며 다른 제품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천 주머니를 바느질한 할머니, 싱글맘을 고용한 회사, 음식물 쓰레기를 아름다운 노트북으로 바꾸는 사업체 말이죠. 인터뷰는 3주 후 프랑스 전역의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생방송으로 보기에는 너무 긴장했어요. 대신 이미 깨끗한 부엌을 청소하고 양말 서랍을 2번이나 정리했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제 전화기가 메시지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전 동료들, 심지어 영국에 있는 부모님까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셨죠. 방금 TV에서 너를 봤어. 내 가게가 정말 멋져 보여. 어쩌면 내가 미친 게 아니었나 봐.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1시간 일찍 온 서울에 도착했어요. 모퉁이를 돌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문에서부터 블록 끝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적어도 50명이 제 가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문을 열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만지고 제품에 대해 질문하고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말하느라 목이 쉬었고 선반은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닫아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문하려고 해서 서버가 다운되었거든요. 다음 주 전화벨이 울렸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였어요. 프랑스의 가장 큰 슈퍼마켓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당신의 가게를 봤어요. 제품 이사가 말했어요. 우리 매장에 한국 제품을 선보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날 수 있을까요? 곧이어 2개의 대형 매장에서 비슷한 요청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들은 몇몇 파리 매장에서 한국 제품을 시작하고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장하길 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온 서울을 연 지 6개월 후 금색 도장이 찍힌 공식 편지를 받았어요. 그것을 열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프랑스 농업부 장관의 회의 요청서였답니다. 높은 천장과 유명한 프랑스 지도자들의 그림이 있는 웅장한 정부 건물에서 저는 장관 본인과 마주 앉았어요.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르웰린 씨, 온 서울의 윤리적 소비 모델이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농업 장비를 한국의 스마트 농장 기술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이 프랑스 농업 가치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속으로는 흥분으로 뛰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한국 마스크와 차를 파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 전체가 한국 제품과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장관 사무실을 나오면서 몇 달 전 샹젤리제에서 화난 시위대가 미국 간판을 불태우는 것을 본 그날을 기억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이요. 위험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 유럽과 한국의 관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다음 해에 온 서울은 제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크게 성장했어요. 더 이상 작은 창고 가게를 뛰어다니는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35명의 팀이 있었죠. 우리 작은 회사는 120개의 소규모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그들의 놀라운 제품을 판매하도록 도왔답니다. 이 회사들은 평균 250%의 판매 성장을 보았어요. 이는 그들이 예전에 100개 상품을 팔았다면 이제는 350개를 팔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회의, 전화통화, 그리고 팀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오래된 창고에서 큰 창문과 한국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옥상 정원이 있는 파리 중심부의 아름다운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한국 제품을 발견하고 우리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했답니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한국 제품을 싼 복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고객들이 이제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은 이 제품들 뒤에 있는 관심, 창의성, 그리고 좋은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온 서울을 연 지 2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편으로 화려한 초대장을 받았어요. 중요한 비즈니스 인물들이 쇼핑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이는 큰 행사인 프랑크푸르트 소비자 포럼에서 저에게 주요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답니다. 독일로 가는 여행 가방을 쌀 때 제 손이 떨렸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판매하는 제품조차 믿지 않았던 마케팅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제품이 어떻게 유럽의 쇼핑 습관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15개국의 바이어와 기자들에게 연설하러 가고 있었죠. 연설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 방을 이리저리 걸으며 제 말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말할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제 메시지에 관심이 없다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밝은 조명 때문에 관객을 보기 어려웠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적 쇼핑 선택이 10년 후 세상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쇼핑은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살지 선택할 때 우리는 원하는 미래의 종류에 투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삼성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주요 상점들과의 파트너십, 심지어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까지 온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한국 제품이 단지 저렴한 대안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지속 가능성,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 그리고 문화적 풍요로움이었죠. 연설을 마쳤을 때 방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박수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연설 후 수십 명의 다양한 비즈니스 인물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 제품을 자신들의 시장에 가져오고 싶어하며 열의를 보였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기차 여행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작은 용기의 순간에서 시작되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였죠. 저는 한때 한국 제품을 무시하며 그것들이 싸고 조잡하게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유럽인들이 쇼핑 습관을 바꾸는 것을 본 후 저는 그 변화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 서울은 결국 국가 정책과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답니다. 기차는 농부가 새로워 보이는 장비로 일하고 있는 작은 농장을 지나갔어요. 그것이 한국 기술일지도 모른다고. 아마도 제가 만들어온 바로 그 변화들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생각이었죠. 제 작은 선택이 그렇게 멀리 닿을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파리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국 아이템들의 컬렉션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받은 첫 비누 샘플들, 노인 바느질공으로부터 받은 수제 보자기, 첫 김치 워크숍의 사진이었습니다. 각각은 제 여정의 한 단계를 대표했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연설이나 큰 약속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왜 사는지에 대한 매일의 작은 선택 때문에 변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유럽에서 단지 저렴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것은 혁신, 창의성 그리고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 서울이 그 변화에 작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한때 한국 제품을 무시했던 영국인에서 이제는 유럽 전역에서 그것들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제 여정은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제 편견을 넘어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로 한 간단한 결정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이미 다음에 무엇이 올지 꿈꾸고 있었어요. 작은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본 후에는 차이를 만들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